안녕하세요. 좋은 학점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미디어학부 정윤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방법들은 제가 4.5를 받은 방법으로 모든 상황에 공통으로 완벽히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하면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의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좋은 학점 받는 방법 키워드는 적극성, 꼼꼼함, 성실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좋은 학점을 받는 방법을 설명할 것인데요. 이렇게 수업 전, 수업 중, 그리고 수업 후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 전, 수강 신청의 단계부터 확인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대면, 비대면 중 어떤 수업이 자신한테 더 잘 맞는지, 팀별 과제가 잘 맞는지, 시험 보는 것 또는 대체 과제를 내야 하는 수업이 잘 맞는지 등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선정할 때 물론 수강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확인해서 내가 흥미를 갖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계획서를 통해 하면 좋습니다. 강의에 대한 흥미도는 결국 강의 참여 적극성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확인을 더욱 중요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강 신청을 했다면 이제 신청한 수업을 듣기 전 해야 할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로 블랙보드 및 이메일을 확인하며 공지사항 숙지는 기본인데요. 교수님 또는 조교의 이메일을 VIP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알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에 나온 제출 날짜 같은 것도 발로 캘린더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잘한 제출 일정 등을 챙기는 꼼꼼함으로부터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10분 전 준비하기입니다. 비대면이라면 10분 전에 줌에 들어가 있거나 대면이라면 10분 전에 강의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미리 가서 수업을 들을 자리를 세팅하고 필기구와 노트북 또는 전공책을 준비한다면 수업 시작부터 놓치는 것 없이 잘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습관을 기른다면 지각이나 비대면 상황에서의 접속 불량 등의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 중 저는 가장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수님과 친해지기인데요. 교수님께서 질문 시간을 주신다면 강의 시간 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용기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수님께서 미리 강의 전에 리딩 자료나 강의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이를 한번 훑으며 질문을 적어놓고 강의 도중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 것을 여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면 필기노트 옆에 다른 색으로 질문을 적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면 수업에서는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였고 비대면의 경우 따로 줌에 남아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도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학문하는 태도로 하는 질문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 듣지 않고 다시 여쭤보거나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이것도 외워야 하나요? 등의 질문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여쭤볼 수는 있지만 이런 질문은 따로 이메일로 하거나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언급한 내용을 잘 기억한다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먼저 같은 수업 수강생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강의 시간 도중 각자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프리스타일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만 적어놓고 이를 보고 발표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듯이 그 키워드 리스트를 간단하게 적으면 전체 대본을 쓸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의견을 짧게 적고 어떤 예시나 근거들을 이렇게 한두 단어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수업 중 필기를 보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거의 한 가지 색으로 필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업 중에 색을 바꿔서 표시한다든지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이런 필기 꾸미기에 열중하게 되면 수업을 놓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일단 기본색으로 작성을 하고 수업 후 정리를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리 방법은 수업 후 카테고리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후 카테고리인데요. 먼저 앞에서 언급한 질문하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만약 질문 시간이 따로 없었거나 따로 복습하면서 생긴 질문은 교수님께 따로 이메일로 여쭤보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궁금증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결하는 태도로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면
교수님도 학생의 태도를 좋게 보실 것이고 이는 결국 좋은 학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필기에 대한 내용도 마무리를 하자면 수업 중에 정신없이 한 필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수업이 끝난 후 최대한 빨리 가져야 합니다. 당일 또는 그 주 하루를 정해서 다시 필기를 훑으며 이론과 예시를 나눠서 표시하기도 하고 중요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등 필기 정리 시간을 이때 갖게 되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 정리 필기를 가져왔는데요. 아까 사진과 다르게 이 사진에서는 좀 더 색으로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몇 주 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으면 각각의 필기를 보는 것보다 먼저 숲을 보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수업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수업 강의 목차를 정리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흐름 정리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했는데요. 이를 정리하기 위해 강의 계획서나 그 강의 책의 목차를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고 머릿속에 정리를 한 후 다시 각각의 필기를 보면 내용이 연결되면서 이해하기 더 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과제 꿀팁을 몇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조사 단계에서입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가장 막막했던 것은 아무래도 논문 찾기였는데요. 논문 등 자료를 이용하는 꿀팁의 핵심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에 PPT에 나온 것처럼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급 검색을 활용한다면 더욱 자신이 원하는 논문을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내용 분석법을 활용한 연구를 찾고 싶을 때 이렇게 찾았습니다. 먼저 초록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내용 분석 키워드를 쓴 다음에 초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이렇게 범위를 늘려가면서 키워드를 이용해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논문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또한 이 초록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논문을 읽을 것인지에 대한 선정에도 이 초록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읽어 나갈지 큰 숲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연구 결과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으로 저는 참고 문헌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연구 방향과 비슷한 논문을 찾았으면 이 논문의 참고 문헌 목록에서 다른 비슷한 연구를 찾을 수 있고 또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 등을 통해 더 자료를 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쉽게 자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료를 여러 개 읽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정리해 놓으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 이 밑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선행 연구 자료들을 표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편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선행 연구를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찾을 때와 그리고 마지막 참고문헌 정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논문 등 학술 자료를 읽는 것은 결국 질 좋은 과제의 주제 잡기와 근거 찾기, 그리고 그 형식 배우기 등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 찾기 및 자료 읽기를 많이 진행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다음, 보고서 등 연구 과제에 대한 과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보고서 주제 잡기인데요. 주제를 정할 때 너무 막막하다면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간단히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교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주제와 이의 방향을 목차 형식으로 적어서 피드백을 요청드렸는데 이 과정을 통해 주제를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끔 교수님께서 탐구 방향도 제시를 해주셔서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한 후 보고서 작성을 진행한다면 더욱더 빠르게 깔끔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 과제에서 가장 잘 살펴야 하는 것은 평가표, 즉 체크리스트를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평가표를 제공하시거나 아니면 양식 등 그런 유의사항을 알려주시는데 이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가표를 참고하여 셀프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면 쓸 때 놓쳤던 부분들, 양식 등에 대해서 또 더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 꿀팁은 이제 팀 과제에 대한 관련해서입니다. 보고서 외에 중요한 과제로 팀 과제가 있는데 팀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먼저 업무를 분담하게 될 텐데 자신의 업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서로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모두가 만족하는 팀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구글 독스의 그런 댓글 기능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짧게 좋은 학점 받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항상 이 키워드, 적극성, 꼼꼼함, 성실성 기억하시고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는 한 학기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